오늘의 그 지점 5회 초 1대1 1사 1루 상황 9번 김현준 투수 땅볼 병사태 코스 이루수 한치형 포구 못하면서 1사 1, 2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루수 유격수 콜플레이가 안되면서 결국은 실점으로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3개의 승부처는 첫 번째 승부처 한동희가 끝냈어야 됐습니다. 9회 말 2대2 2-3 완루 상황에서 끝을 냈어야 됐고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홈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부처 9회 말 9번 추지현 선수 1루 땅볼을 쳤는데 1-4, 1-3으로 찬스였죠. 1-4, 1-3으로 땅볼 치면서 사실 여기서 한 점이 들어갔으면 또 경기를 더 쉽게 갔을 것이고 동점이 됐겠죠 이미. 그리고 승부처 3번 삼성 8번 9번 2003년생 어린 선수들한테 출루를 5번이나 허용을 하면서 사실 이 선수들한테 많은 출루를 허용한 것이 이제 1번 피렐라 선수한테 많은 기회를 오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패배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롯데야. 네,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8일 삼성전이고요. 직관 경기입니다. 직관 경기인데 사실 오늘 제가 그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은 3일 동안 석점을 냈기 때문에 타선이 좀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2점을 내면서 4일 동안 5점을 내는 굉장히 심각한 그 타선의 무기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안타는 10개를 채우긴 했네요. 이거를 좋아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가 지면서 4연패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승패 마진이 더하기 6이었는데 다 까먹고 16승 2무 16승 2무 14패 5할 3분 3리 승률이고 그래도 단독 4위긴 한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이제 다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8위하고 1.5게임 차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와르르륵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나마 다음 주 주초에 이제 최하위 NC하고 만나게 되는데 근데 약간 단두대 매치 느낌이 나죠. 지금 팀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참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경기 뭐 제가 앞에 그 지점하고 승부처 빠르게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시간 순으로 얘기하면서 승부처 얘기를 다시 조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시간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라인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라인업은 보시다시피 반지 선수가 오늘 등판을 했고요. 1번 이루수 안치홍, 2번 좌익수 전준우, 3번 삼루수 안동희, 4번 지명타자 이대호, 5번 중견수 피터스, 6번 1루수 정훈, 7번 유격수 이학주, 8번 포수 지시환, 9번 의수 추재현 선수였습니다. 오늘은 전준우 선수가 2번으로 올라왔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데 이학수 선수가 7번, 지시환 선수가 8번, 추재현 선수가 9번으로 하면서 약간 그래도 하위 타선에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덜 식물인 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수지현 선수가 이렇게까지 못할지는 다들 몰랐을 거예요. 스튼 감독도 그렇고. 그렇고 삼성 라이온즈는 1번 좌익수 피렐라, 2번 이루수 강한울, 3번 포수 임태군, 4번 1루수 이원석, 5번 3루수 최영진, 6번 의루수 김원곤, 7번 지명타자 김동엽, 8번 유격수 이재현, 9번 중견수 김현준 선수였고 선발은 수아레즈 우완 투수였는데 삼성은 오늘 그 강민호 선수하고 포수 강민호 선수하고 1루수 오재일 선수한테 휴식을 주면서 다 대타로 활용을 했고 결국은 오재일 선수가 결승 2점 홈런 뽑아내면서 이 라인업이 성공을 했다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 또 1번 피렐라 선수 배치도 굉장히 맞아떨어졌고 3번 김태군 선수도 맹타를 휘둘렀고요. 또 8번 9번 이재현 김현준 이 어린 선수들이 정말 활발한 출루를 보이고 특히 이재현 선수 3안타를 쳤어요. 굉장한 활약을 보이면서 오늘 경기를 가져오는데 큰 활약을 한 것 같고 제가 이재현 선수를 사실 이번 3연전 하면서 굉장히 좀 눈여겨보게 됐고 이 선수가 앞으로 좀 대형 유격수로서 대형 내야수 유격수로서 좀 성장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이 어린 선수지만은 플레이가 침착한다고 저는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그냥 느낌이야. 이 선수가 좀 스타로서 발전을 하고 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재현 선수를 저는 좀 눈여겨서 계속 볼 것 같아요. 보니까 1차 지명이더라고요. 1라운더. 그러니까 2차 1번인가요? 2차 1번인가요? 아무튼 1라운드 출신인데 여긴 자세한 정보는 없는데 1라운더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선수이지 않나 싶고 사실 뭐 얼굴도 잘생겼고요 보니까 또 응원가가 굉장히 중독성이 심해요. 가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어요. 어느 시간 가지고 삼성의 이재현 뭐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심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기대가 되는 선수고, 김현준 선수는 부산 출신 선수더라고요. 센텀중학교로 나온 선수인데, 아무튼 이 선수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 삼성의 선수들 또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일단 경기는 이제 좀 시간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 순으로 가보자면은 자, 먼저 1회 초부터 사실은 조금 이제 수비에서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위기로 좀 시작을 합니다. 그 선두 타자부터 전준우 선수가, 자익수 전준우 선수가 좀 불안한 수비를 하면서 시작부터 안타를 헌납을 했습니다. 사실 강한우 선수의 이 장면인데, 사실 타구를 충분히 잡아줘야 되는 타구고 그냥 이지 플라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전준호 선수가 타구 판단이 아무래도 문제가 계속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타구 판단을 잘못하면 첫발 스타트가 잘못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백을 했다가 앞으로 오면서 다이빙까지 해야 됐고, 이것이 그 공을 흘리면서 안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전준우 선수 좌익수 수비에 대해서 사실 모든 분들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하지만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좌익수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준우 선수에 대해서 제가 수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좌익수로 출전을 하면 안 되는 선수를 좌익수로 쓰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잦기 때문에 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준우 선수를 뭐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도 없는 거고 1루수로 기용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좀 애매해졌죠. 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극복이 되려면 결국 전준우 선수가 타석에서 더 큰 활약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올 시즌 내내 안고 가야 될 문제여서 사실은 뾰족한 수가 없어요. 네, 뾰족한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그런 시작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일루에서 3번 김태균 삼진, 4번 이현석 삼진으로 반지 선수가 에이스답게 어려운 상황을 잘 탈출해서, 사실 오늘 그 반지 선수가 좋은 투구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잘 던졌어요. 오늘 7이닝 동안 7피안타 2실점 1자책 1사사구 3삼진 3루면서 투구수 99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는데, 사실은 수비에서 조금만 이제 그런 그 도움을 줬다면은 반주 선수가 8이닝 어쩌면 끝까지도 갈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좋은 투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참 레일리 선수를 닮아간다는 게 이게 좋은 쪽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이 수비 도움을 못 받고 타선 지원 못 받는 쪽을 점점 닮아가고 있어서 참 걱정이고, 사실 반지 선수가 생각보다 다혈질해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그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쌓이면 별로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좋은 투구를 해서 참 다행이지만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쌓여 나가는 게 보여서. 예. 그리고 이제 2회인데 사실 이렇게 또 우리 실책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극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찬스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3루수 최영진 선수가 선두 2번 안치홍 선수를 송구 실책으로 살려줬는데, 근데 뒤에 이제 후속 타자들이 죄다 이제 3점 범퇴를 물러나면서 사실 상대 실책으로 얻은 선두 타자 출루 찬스를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구는 흐름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다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만큼 흐름이 왔다 갔다가 정말 규칙적으로 된 경기가 없었거든요. 위기 후에 찬스가 왔고 찬스 후에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을 잡지 못한 것은 롯데 자이언츠였기 때문에 경기를 진 겁니다. 예. 근데 요것도 이제 전준우 선수 삼진, 한동희 선수 타석대, 심지어 폭투까지 얻어내면서 1사 2루 찬스를 얻었는데, 여기서 결국 또 3번 한동희, 4번 이대호가 해주지 못하면서 또 선취득점을 하는데 실패를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경기가 그 2, 3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4회에 이제 실점을 하게 됩니다. 4회에 실점을 하게 되는데, 참 이 상황에서 보면은 4회 초죠. 풀카운트에 선두타자 강원수 선수 볼넷을 내주는데, 사실 오늘 경기 내내 볼 판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내내 사실 볼 판정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은 사실 직관에 갔을 때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리플레이를 보니까 사실 이 공은 진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볼 판정 문제가 계속 되는지 참 할 말은 많지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선두 타자를 살려주고 나니까 김태균 선수가 1루수를 뚫고 나가는 우전 2루타를 뽑아내면서 무사 2, 3루 찬스를 만들었고, 이 현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게 직선타가 되는지 알았는데 제가 그 중앙 상단석 1루 측
쪽에서 조금 치우쳐서 봤기 때문에 각도상 이게 더 짧아 보였을 거예요. 근데 리플레이 보니까 잡을 수가 없는 빠른 타구였습니다. 예. 그리고 무사히 3루에서 4번 이영수 선수가 이제 우익수 뜬공을 치면서 이제 1대0, 0대1 이제 희생타를 쳐내는데 뭐 여기서 오늘 추지현 선수가 굉장히 못했습니다만은 딱 한 개 칭찬해 주점을 찾아보자면 이거였습니다. 예. 추지현 선수가 이 상황에서 홈으로 던지지 않고 유격수한테 송구를 하면서 그 2루 주자의 3루로 보내주지 않으면서 그래도 추가 실점에 대한 그런 위기를 조금 줄여주었고 이어지는 1사 2루 위기에서 반주 선수가 역시나 에이스답게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5번 최영진 선수를 투수 땅볼, 그 다음에 6번 김원권 선수를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 아웃으로 잡아내면서 더 이제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자연히 또 이제 기회가 넘어오게 되죠. 왜냐면은 사실 그 무사 2, 3루 찬스에서 한 점으로 막은 건 되게 잘 막은 거기 때문에 기회가 넘어오게 되는데 역시나 이대호 선수가 좌와의 동점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1대1로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경기 이대호 선수 혼자서 거의 타격을 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군분투를 했어요. 이대호 선수가. 네, 오늘 4타수 4안타, 네, 1홈런, 1타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잘했지만은 이 안타 중에 한 개가 1회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이대호 선수에 대한 물론 잘해주고 있죠. 은퇴 시즌에 지금 OPS가 0.8도 넘고 잘해주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 득점권이나 주자가 있을 때 너무 이제 잘 못해주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주자가 없을 때나 선두 타자일 때는 굉장히 잘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중심 타자로서 찬스에서 해결을 지금 잘 못해주고 있는 부분은 많이 아쉽죠. 물론 이제 은퇴를 앞둔 선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이대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마저도 사실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득점권이 타율이 2할이 푼 4리 장타가 없어요. 일단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예. OPS가 0.529예요. 그 득점권 상황에서. 그리고 주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OPS 0.712, 주자가 없을 때 OPS 0.9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득점권에서 사실 이 약한 모습, 이것이 좀 이대호 선수답지 않은 사실 모습인데 사실 이대호 선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진짜 욕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대호 선수의 이런 모습이 더 좋게 되려면은 결국 후배 타자들이 힘을 내줘서 이대호 선수가 4번이 칠 게 아니고 6번, 7번 이렇게 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득점권에서 그렇게 잘 치지 못할 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은퇴를 앞둔 41살 선수가 4번이 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예,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뒷상황으로 넘어가자면은 5회 초에 그 제가 적어놓은 그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5회 초에 그 5회 초 1대1 1사 1루 상황에서 9번 김현준 선수가 이제 투수 땅볼을 치는데 병살타 코스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이 상황입니다. 김현준 선수의 투수 땅볼을 반지 선수가 잡아가지고 이제 2루로 송구를 하는데 자 여기서 반즈 선수의 그것을 봐야 돼요. 반즈 선수의 시선을 보고 그 다음에 유격수 이학수 선수의 그걸 봐야 되는데 좀 좁히니까 이제 안치홍 선수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보면 반즈 선수는 이 시선의 방향을 봤을 때는 이학수 선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안치홍 선수가 이미 2루에 다 와 있죠. 한 발, 두 발으로 와 있고 이미 글러브를 벌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학수 선수가 본인이 포기를 해야 되고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학수 선수가 안치홍 선수를 보지 않고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치홍 선수도 제가 봤을 땐 콜플레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가 콜을 해야죠. 이렇게 되면 콜을 해야 되는데 물론 했는데 안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루수 안치홍, 유교수 이학수 선수 간에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둘 다 이제 이 송구를 받으러 이루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참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 안치홍 선수가 이미 2루의 자리를 잡고 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공이 와서 받았는데 그때 이학수 선수 갑자기 달려 들어가지고 시야를 막는 모양새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2루 베이스에 이학수 선수 발이 걸리고 자빠지면서 이제 포구를 못하게 공을 놓치게 되는 상황인데 참 사실 이게 뭐 이학수 선수가 없었어도 뭐 놓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안치홍 선수는 이학주 선수가 오는 거 전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갑자기 이학주 선수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순간적으로 놀래서 공을 떨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오늘 경기가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의 그 지점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왔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을 강하게 네, 받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상황에 보면은 이 뒤에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되면서 1-4-1루가 됐고 결국은 피렐라 선수가 우전적시 다치면서 이제 2대2로 1대2로 역전이 됐고 그 와중에 또 추지현 선수가 네, 빠르게 공을 던지려다가 또 공을 흘려가지고 글러브에 바로 이렇게 못 담고 이제 흘리면서 1-3루를 줬어요. 그나마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 팀이고 이 안 좋은 분위기라면은 여기서 결장타를 얻어먹고 경기가 바로 터지기 마련인데 이 반주 선수의 대단한 이 위기 관리 능력 덕분인지 강한우 선수 2루 땅볼을 유도했고 또 안치홍 선수가 본인의 그런 실수를 결제하지 않은 굉장히 센스 있는 1루 주자 태그 후에 1루수 송구를 해서 병살타를 낚아내면서 이러한 위기를 좀 탈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루 주자 피렐라 선수가 2루로 안 달리고 가다가 본인이 그냥 엉덩방아를 찍거나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태그를 늦게 됐으면 사실은 또 1루 주자 타자 주자가 사는 상황인데 피렐라 선수가 너무 열정맨이라서 그런 걸까요? 네, 전력 지지로 하면서 죽어줘가지고 이런 것이 또 성공을 했고 사실 이렇게 또 추가 실점을 그나마 억제를 하고 났기 때문에 뒤에 그래도 점수가 안 벌려지고 9회 말에 그래도 우리가 그 약 한 10에서 15분 정도 행복했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건 1대1로 묶어놓고 계속 가고 7회 초에도 1-4-1루에서 이제 2유간 이제 빠지는 타구가 나오고 근데 이루수 안치홍 선수가 이제 호수비를 하면서 단타로 막았어요. 비디오 판독구가 1루에 세이브 됐지만 사실 빠진 타구거든요. 그래서 1-4-1-3루가 될 것을 1-4-1-2루로 막아냈고 그렇다 보니까 1-4-1-2루 찬스 위기에서 피렐라 선수 포수 뜬공으로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예. 1-4-1-3루였으면 여기서 뭐 스퀴즈가 나오거나 아니면 피렐라 선수도 플라이를 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타격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추가 실점을 할 확률이 높았겠지만 여기서 좋은 수비를 하면서 더 이제 벌어지는 건 막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지시한 선수가 바람이 좀 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공을 잡아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 같았으면 이런 거 놓치고 경기 또 터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수비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그래도 계속해서 보여준 점은 칭찬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강한우 선수 3진을 잡아내면서 정말 힘들게 반즈 선수가 7회까지 2점으로 그 묶으면서 좋은 투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7회 말에 이제 또 찬스가 오게 됩니다. 오늘 경기 정말 그 위기 후에 찬스 후에 위기 왔다 갔다 이런 흐름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었는데 7회 말에 일단 이학수 선수가 1-4-5 2루수 빠져나가는 안타를 치고 나갔고 이학수 선수가 이제 도루까지 성공을 하면서 1-4-2루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지시한 선수가 3루간에 안타를 치면서 1-4-1-3루 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시환 대주자 황성빈 교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시환 선수가 빠지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추지현 선수가 전혀 이제 그 자기 역할을 못 해줬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추지현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너무 지금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오늘도 3타수 무안타 1삼진 너무나 부진을 했고 사실 타율이 0이에요 지금. 예. 지금 10타수 무안타 3삼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장점인 성구안도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본인의 또 연계고 9푼 출루율 9푼 1리. 네. 그러니까 449가 몸에 맞는 볼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출루율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참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WIC 플러스가 마이너스 95.5는 처음 보는 숫자 같은데 이렇게 못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셨을 건데 사실 수비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이 안 되고 있고 해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추지현 선수가 사실 지금 모습이면은 우익수로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참 고민입니다. 사실 누가 나와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익수 자리에서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추지현 선수가 아무튼 너무나 아쉬웠죠 이 상황에서. 예. 그래서 1-3루에서 1루 땅볼을 치면서 초구였어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좀 참책 좀 공을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성급한 타격을 좀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좋은 찬스를 날려버렸어요. 예. 날려버렸고 사실은 여기서 수지현 선수를 계속 밀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타를 안 쓴 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못 하겠어요. 네, 왜냐면 이때 뭐 대타로 나오면 김민수 선수 아니면 조세진 선수 뭐 요 정도가 남았던 상황인데 뭐 박승욱 선수도 있긴 했지만은 대타로 쓰기에는 타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 사실 아니면은 1루 주자, 3루 주자가 다 빠른 주자다 보니까 여기서 뭐 스퀴즈를 한다거나 사실 너무나 타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히트앤런을 해본다거나 런앤히트를 건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겠는데 사실 서튼 감독이 또 추지현 선수한테 믿음을 줬는데 1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2사 2, 3루가 이제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점수를 못 낸 것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사 2, 3루에서 이번 안치홍 선수가 여기서 사실 갑분싸 삼진 3구 삼진이거든요. 네. 148 빠른 볼에 이제 그 높은 쪽 머리 쪽 가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현장에서는 다들 맞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맞은 게 아니고 그냥 분에 못 이겨서 그런 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안치홍 선수가. 네. 아무튼 굉장히 아쉬웠고 뭐 결과론이지만 이때 뭐 대타를 내봤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다 결과론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추지현 선수 자리 9회 말에 김민 선수 내가 동점을 만들어냈었으니까 뭐 아쉽지만은 뭐 대타를 안 낸 것이 실패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회 초가 나오는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제가 불만인 부분이 이 지점이거든요. 예, 뭐냐면 지는 경기에 규승민, 김유영 선수를 3연투를 시킨 점이 저는 굉장히 사실은 서튼 감독님한테 대단히 좀 실망을 했어요. 네. 왜냐면 사실 서튼 감독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한 개가 이제 3연투, 그러니까 특히 투수의 그런 불펜 투수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라는 점이었는데, 삼성 3년전에서는 물론 이제 0.1이닝 짧게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3연투를 하면은 당연히 피로가 가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제 경기에서 이 두 선수를 기용한 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제 경기가 진짜 뭐 석점차 안쪽에 그런 박빙 승부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어제 경기가 네 1대 4로 졌죠. 1대 4로 졌고 물론 석점차기는 제가 잠깐 좀 오해를 했는데 네 석점차긴 했지만 문제는 다음 일요일 경기도 생각을 해야죠. 이게 일요일 경기가 아니고 토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고려를 했어야 돼요. 근데 보면은 결국은 2점차 상황에서 이 구승민, 김유영, 최준영, 나균환 선수까지 다 써버리면서 사실 오늘 경기에서 투수 기용의 폭을 스스로 줄인 셈이 됐고 사실 반주 선수가 7이닝이나 끌어줬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반주 선수가 6이닝, 5이닝 정도 하고 내려갔으면은 그 빈이닝을 누가 메꿔주나요? 나균환 선수는 어제 2.2이닝이나 던졌기 때문에 29개 던져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구승민 김영 선수 3연투를 시켜버리면서 물론 이제 뭐 짧게 던졌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마운드에서 안 던져도 불펜 투구를 하기 때문에 피로도는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사실 최준용 선수도 어제 경기에서 28개나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최준용 선수가 이 홈런을 맞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어제 경기에서 많이 던지고 이미 좀 그 체력적으로 무리를 한 상황이었는데 네. 또 이제 등판을 시켜서 투구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승민, 김유영 뭐 지금 필승조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구승민, 김유영, 최준영 그리고 김원중 그리고 나균환 선수 이 정도 5명의 선수가 지금 우리 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5명 중에 3명 정도만 써야지 이게 한 경기에 4명 이렇게 써버리니까 오늘 경기에서 결국 계속해서 무리한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결국 패배로 이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예, 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고 김원중 선수도 오늘 결국 29개나 던졌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결국 이 앞에 선수들이 많이 던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스튼 감독님 스스로의 좀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적은 점수 차이인 건 맞지만 우리 팀의 방망이 컨디션을 또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삼성의 불펜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많이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8회 이제 이닝 쪼개기 하면서 어쨌든 8회 또 위기를 잡아냈고, 그리고 9회 초에도 좀 이제 사실 이기서 더 추가 시점에서 경기가 끝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삼성 허삼영 감독이 스스로 흐름을 끊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탈출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1사 후에 이재현 선수가 또 3루 쪽 묘한 타구가 나오면서 내안타를 치는데, 사실 이거는 한동희 선수가 안 던지는 게 맞습니다. 던져가지고 결국 승부가 빠졌는데, 물론 2루까지는 못 갔지만 이미 바운드가 컸고 잡는 순간에 저는 살았다고 봤는데, 이것을 굳이 무리해서 던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안 보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1루를 보고 던지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은. 네. 그냥 감으로 던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상대 선수에 대한 주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현 선수가 느리진 않은 것 같거든요. 빠르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느리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상의 주력은 가진 것 같아서 그냥 바운드를 봤을 때 채공 시간 이런 거 봤을 때 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리하게 던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던진 게 좀 아쉬웠고, 하지만 그래도 9번 김현준 선수 3진 잡아냈고, 여기서 1번 피렐라 선수였고, 오늘 피렐라 선수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1번에 배치돼가지고 4타수 1안타 1타점 1번에 기록했는데 2출루를 했죠. 좋은 활약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김원중 선수가 투구 전에 이 스텝 밟는 동작, 그러니까 이 스텝을 이렇게 밟다가 이제 던지는 게 이제 자기 루틴인데, 물론 이게 어필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멈춤 동작이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허삼yin 감독한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제 삼성의 흐름이 더 좋고 삼성의 흐름인 상황에서 굳이 두 번이나 어필을 해가면서 이 피렐라 선수의 흐름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그 김원중 선수의 조금 이런 쫓기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숨통을 트여준 그런 어필이 되어버렸어요. 네, 이 허삼영 감독의 이 어필, 네,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김원중 선수의 이그 스텝 바이는 동작을 하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경기가 약간 그 지연이 되면서 오히려 좀 김원중 선수한테 오히려 좀 시간을 준 것 같고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막아내고 이제 이닝을 마무리했고, 요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9회 말 동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조금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허삼용 감독이 우리를 도와주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랬고 9회 말에 이제 오승환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훈 선수가 삼진, 이학수 선수가 본인의 출루했는데, 오늘 이학수 선수가 굉장히 그 타격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예. 7번 자리에서 이학수 선수가 오늘 3타수 2안타 1번에 3출루 경기를 했어요. 1득점을 올렸고 타율이 2할 4푼 1인데, 이학수 선수가 사실 타율이나 이런 타격 기록에 비해서 체감으로는 굉장히 타석에서 특히 중요할 때 잘해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스태티지에 가서 좀 디테일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OPS는 0.581 기록하고 있고, 5타점, 그리고 득점 어딨노? 갑자기 득점이 제 눈에 안 보이네요. 무슨 일이지? 8득점. 네, 그리고 상황별로 좀 볼게요. 상황별로 보면은 어디 보자. 클러치 주자 있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일단은 득점권에서 OPS가 0.568, 주자가 있을 때 0.591, 주자가 없을 때 0.572. 뭐 균등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자가 있으나 없으나 득점권이나 아니나.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 아마 점수차가 적을 때 박빙인 상황이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동점일 때 OPS가 0.533, 한 점 차일 때 0.803, 네, 출루율 4할 2푼 1이나 되네요. 한 점 차일 때. 그리고 2점 차일 때 0.685 이렇게 내려가는데, 한 점 차 승부에서 출루율이 대단히 높았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중요한 상황 때 많은 활약을 했던 것으로 좀 인지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경기 후반부에 좀 강했던 기억인데, 보니까 네, 그 7회에 굉장히 강했네요. 7회에 8번 타격 기회를 가졌는데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OPS가 1.125 굉장한 활약을 했고, 7회에도 6번 10번 타석 기회에서 이때는 또 6타수를 기록을 했고, 네, 아무튼 이런 성적 기록하고, 뭐 8회는 별로네요. 네, 그리고 9회에는 또 좋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8번 타석에서 6타수를 기록했고, 그리고 보이넷 1개 기록을 했고, OPS가 0.762,
출루율 4할 2푼 9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회 9회에 굉장히 좋은 출루율 기록하면서 사실 좀 중요할 때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이학주 선수가 되겠는데 오늘도 역시나 경기 후반에 굉장히 집중력 있는 활약을 또 보여줬고 이 다음 이제 정복은 선수였는데 저는 이 1사 1루잖아요. 한 점차 1사 1루인데 일단 김민수 선수가 대타로 남아있는데 그대로 정봉훈 선수가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서튼 감독이 약간 욕을 했습니다. 예. 이 무슨 이 다음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훈 선수한테 타격을 시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봉훈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예.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이게 팬이 뭘 알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정봉훈 선수 안타가 나오면서 1사 1, 2루가 되고 이때부터 사실 뭐 현장 분위기는 이제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지현 선수 타석에서 이제 김민수 선수 대타가 나오면서 정말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김민수 선수가 이루수 키 넘기는 동점 적시타 쳐내면서 2대2까지 이제 동점을 만들어서 정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어냈고 사실은 먹힌 타구였지만 김민수 선수의 힘으로 이제 넘겨가지고 이렇게 안타를 만들어내고 1사 1, 2루가 되는데 사실 아쉬운 여기서 또 안치홍 선수가 또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오늘 안치홍 선수한테 많은 찬스가 걸렸거든요. 많은 찬스가 걸렸고 오늘 안치홍 선수가 5타수 무안타 3진 1개로 침묵을 했는데 사실 안치홍 선수한테 많은 찬스가 걸렸어요. 일단 9회에도 한번 찬스가 걸렸고 아까 앞에도 보면은 어디 보자 어디 앞에도 보면은 어딨나요? 네, 이때도 1회에도 또 한동희 선수, 안치홍 선수 또 찬스가 있었고, 네, 이렇게 걸리는 찬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비에서 뭐 지략펴락도 했고, 뭐 있었는데 좀 아쉽죠. 사실 이런 또 베테랑으로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못 치면서 안 됐고, 하지만 또 전준선 중전 안타를 치면서 우전 안타를 치면서 이 2-3 완루가 되고 사실 이루자 정복은 선수는 들어올 수 없는 타구였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정복은 선수가 뭐 대주자 황성빈 선수였으면은 그래도 죽는 타구인 건 맞는데 그냥 악성구를 기대하고 돌려봤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주자 황성빈 선수에서 남아 있어가지고 지지한 선수도 안 쓰고 대주자로 바꿨었다면은. 근데 정복은 선수는 뭐 택도 없는 그런 타구였고 정복은 선수 거의 3분의 2까지 넘어오다가 귀루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수도방은 잘했는데 사실은 이 상황 2-3 말루고 3번 타자 한동인데 정말 이 팀의 중심 타자고 이제 스타 플레이어고 해결사라면은 여기서 끝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희 선수가 끝내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148 빠른 볼에 중견수 뜬공아웃을 물러났고 사실 우리 팀 야구 오래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팀은 이렇게 9회 말에 끝내기 찬스를 못 살리고 연장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집니다. 예, 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삼성은 오승환 선수가 많은 투구를 했고 그리고 우린 최준용 선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10회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오산이었던 게 제가 어제 경기를 거의 제대로 안 보고 빨리 잤단 말이죠. 예. 그래서 최준용 선수가 어제 많이 던진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그 상황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래서 10회 말에 최준용 선수가 올라왔지만 이미 어제 많이 던졌기 때문에 사실 뭐 100% 상태는 아니었을 테고요. 1사 후에 윤석 선수 보이는 내주고 대타 오주혜 선수가 초구 145 높은 페이스트볼에 5월 2점 홈런을 치면서 2대4로 뒤집어지고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예. 이거를 보면서 역시 또 그 2012년 그 플레이오프 1차전 10회 초 정상호 선수의 자월 홈런이 생각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참 어쩌겠습니까? 이건 오주혜 선수가 잘 친 거죠. 예, 다른 뭐 말을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오주혜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팀의 중심 타자다운 그런 활약을 했고 사실 이게 결국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중심 타자가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해결을 해주냐 못하냐 요 차이였던 것 같고 최준용 선수가 오늘 올라왔지만 지금 투구를 보면 알겠지만 제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19도 146, 143 이 정도밖에 구속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지막 김동엽 선수한테는 팀을 짜내서 149까지 나왔지만 100%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구속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최준용 선수가 대단히 훌륭한 점은 홈런을 맞았지만은 뒤에 더 이상 이제 무너지지 않고 후속 타자들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다는 점이에요. 네, 이런 점은 굉장히 역시 최준용 선수가 좋은 투수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다 넘어가고 10회 말에 뭐 허무하게 네 4번 자리에 있던 박승욱 선수, 5번 피터스, 6번 정훈 뭐 허무하게 다 물러나면서 이렇게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이대호 선수 홈런이 있었고 9회 말에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잘못 간 직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이 아쉽죠. 사실 연패를 좀 끊어야 되고 또 어버이날에 이제 어버이를 모시고 오신 팬들이 많았는데 참 이 오신 분들한테 좀 불효를 저지르게 만든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예 많이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일단 안치홍 선수가 5타수 무안타, 정훈 선수가 5타수 무안타 삼진 3개로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준 선수는 2안타, 한동희 선수도 5타수 무안타네요. 그래서 그리고 안치홍, 한동희, 정훈이 해줘야 되는 선수들 또 피터 선수까지 5타수 무안타 이렇게 치면서 사실은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뭐 전준우, 이대호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그래도 고군분투를 했습니다만은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투수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투수들은 오늘 고생을 다들 너무 많이 하고 잘해줬기 때문에 뭐 칭찬밖에 해줄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아레즈 선수가 막 압도적인 느낌은 사실 아니었는데 우리 팀 타격이 아직 이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오승환 선수가 정말 대단하죠. 네. 오늘 44개를 던지면서 2.1이닝 세이브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예. 이 41살의 투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역시 오승환 선수다. 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요까지 5월 8일 삼성전 2대4로 좀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를 보고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플러스 승률 기록하는 게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기대치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침착함을 찾으면은 그래도 네 조금 뭐 마음이 좀 진정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다시 홈으로 이제 NC를 불러들여가지고 최하위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팀 입장에서는 또 NC를 잡고 조금 이제 좀 그 연패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NC 역시나 지금 3연패, 4연패, 5연패 네 5연패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4연패 팀과 5연패 팀의 맞대결이 되겠는데 결국 이 낙동강 더비에서 약간 이 단두대 매치같이 됐네요. 아무튼 둘 다 탈출이 급한 팀끼리 이제 붙게 되었고 그리고 주말에는 어디로 가나요? 이제 대전으로 가서 하나와 맞붙게 되는데 뭐 하고 보니 12팀, 9위팀과 이제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상대 팀의 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팀은. 그래서 이렇게 하위 팀과 만나는 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그 뭐랄까 항상 긴장을 하고 어려운 팀이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지 아마 더 좋은 경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 계속 타격이 안 됐으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월요일에 좀 휴식을 잘 취하고 타자들은 좀 기운이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조금 좋은 연락을 한 개 받았는데 아직 뭐 100% 뭐 확실한 그런 게 아니라서 좀 확답이 오면은 제가 또 좋은 소식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일요일 경기를 치면은 다음 화요일 저녁까지 좀 찜찜한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뭐 야구는 빨리 잊으시고요. 또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마음으로 또 월요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